살면서 허리 한번 안 아파본 사람 있을까요? 저도 지금 아픕니다. 걷고 숙이는 모든 동작의 중심인 허리에 무리가 쌓이면 통증은 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당장 걷는 것부터 힘들어지지요. 척추는 크게 척추뼈, 관절, 근육, 인대, 그리고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척추뼈는 우리 몸의 기둥,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되고 관절, 근육, 인대 등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은 우리 몸의 감각신경 통로 역할을 하는 감각신경이 있겠고, 그리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관장하는 운동신경이 있으며 자율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인 허리 척추에 질병이 생긴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정상 업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대들보라 불리는 척추. 대들보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듯 외상과 노화로 손상된 척추는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허리를 펼 방법은 있습니다. 숙련된 임상 경험에 성심을 더해 멈춰선 일상을 되돌리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대 과장. 수술을 기다리는 한 사람. 당근밭에서 보낸 2달의 시간 뒤로 허리 통증은 10년 동안 윤금랑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을 지나며 증상은 더 심해졌지요. 허리는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 다리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픈데 온 병원에 다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조금 덜 했는데 올해는 막 한 5-6번 넘어졌어요. 길에 가다도 모다에 받치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사진 찍어보고 이제 저거 한다고 이번에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왔어요. 오니까 너무 심하다 하는 거예요. 노화로 허리뼈를 지탱하던 힘이 약해지면서 허리뼈 하나가 앞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골다공증까지 확인됐는데요. 환자분은 이제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고, 방사통,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당기고 저려서 가다가 시게 되는 신경인성 파행뿐만 아니라 1년 반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나 다른 주사 치료 이런 것을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내원 당시에는 증상뿐만 아니라 다리 힘도 좀 떨어진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엑스레이상에서 허리 2번, 3번, 요게 이제 천초화가 되어 있어서 2번, 3번 디스크에 뼈가 어긋나 있고, 요거는 이제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하얀 신경길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관찰되고 있었고, 그 밑에 관절, 주위 관절에도 역시나 디스크가 까맣게 퇴행화 소견이 있고, 약간의 협착증 소견이 같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네. 아, 그래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천천히 한번 누워서. 입원하실 때도 보셨지만 이제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발목 위로 한번 꺾어보시고요. 위로. 힘 꽉 주고 계세요. 힘 꽉. 여기에 이제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죠? 이쪽도 한번 위로 올려보시고. 이거 버텨야 되는데 힘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허벅다리를 한번 배 쪽으로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힘 보고. 세게 꽉 주고 계세요. 꽉. 네, 됐어요. 자, 이쪽도 힘 보게 꽉 당겨 보시고. 예, 그죠. 아프시고 힘이 떨어지고 조금 이따가 저게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할게요. 네네. 디스크 탈출증이 심해지거나 골밀도가 떨어져 생긴 척추골절이 신경을 더 누르면 협착증은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윤금랑 씨의 내일은 수술로 달라질 겁니다. 네, 환자분은 퇴행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디스크 협착이 심해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적으로 후방 접근해서 신경을 풀어주고 척추경 나사목 고정을 하고 케이지 골유압수를 해서 어긋난 뼈를 맞춰주고 이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주변 척추에 생길 수 있는 퇴행성 변화를 막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적 수술을 선택했는데요. 흉터와 회복 부담은 줄이면서 디스크와 협착증 재발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요.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주면 금랑씨를 괴롭힌 다리 통증과 힘 빠짐이 호전되고 척추는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네, 수술 전 검사처럼 허리 2, 3번 사이에 퇴행성 전방 전이증이 있고 협착증, 디스크가 꽤 심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소 침습조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이제 신경을 다 풀어주고 기구 고정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유압수를 하면은 흔히 이제 주위 인접 분절의 관절이 기존에 있던 퇴행화 병변도 더 나빠질 수 있고 없던 퇴행성 병변이 또 생겨서 신경 자극 증상이 또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관절이 나빠지지 않게끔 이제 바른 자세, 스트레칭,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뭐 가벼운 넘어지는 사고나 주저앉거나 이런 걸로도 또 이제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의하시고 골다공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란 생각 다들 해본 적 있으시죠? 아플 때마다 늘어나는 건 약봉지뿐. 하루 종일 서서 주방기구를 만들던 김수종 씨는 건강을 뒤로 한 시간만큼 허리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버텨왔던 몸은 쓰러진 뒤에야 아차 싶었다는데요. 제가 좀 일을 하다 보면 서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집에 좀 쉬고 손을 다쳐서 쉬고 중에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조잡아서 뭐 병원으로 갔는 모양이죠. 그래서 또 병원에서 또 한자박 갈아입다가 또 넘어져 그대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금 좀 걷기가 힘들고 서 있기가 좀 힘들었죠. 서 있기가. 오늘 또 병원을 금방 가봐야지. 그래도 나쁜데. 아이고. 네, 앉으십시오. 예. 네. 그래요. 좀 어떠십니까 요즘은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네네. 요즘 집에 좀 나오면은 네네. 조금 좀 땡기는 게 면이 있더라고요. 당기는 거 있고. 예, 그래서 그래도 힘은 뭐 떨어지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그래 좀 쉬다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예. 뭐 일상생활 하시고 가벼운 운동 하시고 이렇게 예. 하실 때는 뭐 견딜만 하시고요. 예, 그건 이상 없습니다. 네.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내원 일주일 전부터 이제 요통하고 하지 방사통, 저림감, 힘이 떨어지고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있어서 영상학적 검사를 하고 디스크 협착, 그다음에 나머지 관절에 약간 퇴행 변화가 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나타난다면 수종 씨처럼 수술을 해야 합니다. 눌려있던 신경을 풀고 신경 통로를 넓혔습니다. 통증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살맛이 난다네요. 아버님은 이제 통증이 워낙 심해서 먼저 약물 치료하고 뭐 수액 치료, 그다음에 허리에 신경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하고 나서 허리 통증하고 다리 방사통은 좀 나아졌는데 다시 또 요통하고 방사통이 심해지고 힘 떨어지는 증상은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연세도 고려하고 나머지 관절 퇴행 변화를 막기 위해서 최소 침습적 수술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두 마디를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제 허리에 부담이 안 되게끔 바른 자세 또 유념하시고 예. 힘든 운동을 갑자기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꾸준히 크루스업을 하루에 한 20개씩 하거든요. 좋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건강을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네. 수술이 잘 끝났더라도 방심하면 회복은 더뎌집니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재활을 함께하면 일상 회복이 훨씬 빨라지는데요. 침대에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운동은 엉덩이 근력 강화에 주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척추하고 가까운 엉덩이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척추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건을 밟고 한 발을 들었던 운동은 하지의 근력 강화도 되지만 균형 감각과 코어 훈련이 되기 때문에 척추에 또한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했던 슬링을 가지고 줄을 잡고 했던 운동 역시 전신의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몇 번 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주 2회씩 해서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병행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도 치료실에서도 하셔야 되겠지만 집에서 하는 홈 엑서사이즈, 집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김수종 씨의 하루엔 산책과 자전거란 작은 재미가 더해졌답니다. 자전거로는 무려 1시간을 달려도 무리 없을 만큼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데요. 허리 하나가 하루의 전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네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동하니까는 잘못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지금도 좀 활동하기는 좋고 편합니다. 조금 좀 좋아지고 하면은 하고도 좀 생활에 좀 보탬이 좀 되도록 가정을 좀 도와야죠. 노년기의 한 번의 낙상은 평탄하던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하며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몸소 보여온 김광진 씨. 하지만 사고는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달에서 늦었으니까 뭐 그것도 집 높은데야. 이 정도 높은 데서 팔을 걸치겠다가 탁 늦었어. 119 실려와서도 못 깨놨어. 이거 다리가 열어갖고. 그래 이제 김 과장이 이제 수습집도 했는데 아주 잘 됐어. 그래고 지금 허리 안 아프고 좋아요.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지만 이젠 괜찮아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그때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허리 다 좋습니다. 허리는 아픈 데 없고. 괜찮으시고. 내가 일화가 하루에 한 4, 5천 번씩 걷는 거 하루에 네네. 뭐 오전에 좀 걷고 오후 한목에 많이 걸으면 좀 피곤하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 네. 허리 다 좋습니다. 환자는 2m 사다리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오른쪽 다리 통증, 저림감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누워서 오른쪽 허벅지를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힘마비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다리 힘은 어떠십니까? 다 힘은 뭐 오히려 뭐 이걸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게 오히려 오른쪽 아무 이상 없어요. 힘도 이제 다 회복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세한 검진을 시행한 후 진단을 내려줬고 정상 척추 관절의 주위 관절의 퇴행 변화를 진행을 막고 그리고 정상적인 근육인대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침수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척추 후방으로 접근하여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조각과 그리고 인대, 디스크를 제거하여 신경을 풀어준 후 척추경 나사못 고정을 하였고 척추 후방, 후측방으로 골유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골 감소가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척추경 나사못에 골 시멘트를 같이 보강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뿐 아니라 추락이나 운동 중 사고도 척추 외상의 원인인데요. 특히 노년기엔 골밀도가 낮아서 살짝 넘어지거나 재채기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 외상의 경우 단순 타박상 염좌일 수도 있지만 척추 골절 그리고 골절된 뼈조각이 신경을 누르거나 외상성 디스크 파열 등으로 해서 신경 압박이 생기게 되면 통증과 저림감뿐만 아니라 힘이 떨어지는 신경마비, 힘마비 소견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친 후에 곧장 병원을 내원하셔서 환자의 나이와 내과적 병력 그리고 골절의 분류 및 심각성 분류표에 맞춰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맞춤 재활을 꾸준히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중요한 허벅지 굴곡력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버님은 허리 수술하셨기 때문에 허리를 과하게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허리를 최대한 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위아래에 있는 분절, 관절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허리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성을 만드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벽이나 고정된 것을 짚으시고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10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는 운동들을 하면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세 가지 근육 모두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기엔 아직 해보고 싶은 내일이 많지 않으세요? 어느덧 나이는 80을 넘겼지만 광진 씨에게 내일은 아직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허리가 좋아진 지금 그 시절 거침없이 오르던 산이 떠오른답니다. 사실은 그 허리 수술한 것부터는 등산을 못 가는데 가는 사람 보면 좀 불법. 그런 좀 더 진행되면 이제 등산 가는 게 등산도 아주 악산 말고 옛날에 대한민국 산에 안 가본 데 없는데 그래도 좀 적당한 산에 이제 산에 가는 게 좋지. 딴 건 뭐 할 거 없어요. 근데 뭐 건강도 하고 다 좋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걷고 있지만 이윤아 씨에겐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하루를 버텨야만 했죠.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던 수술도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한 13년 전부터 허리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다리에 디스크가 터져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거의 기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고통은 말로 잘 못하겠는데 한 1에서 10으로 보면 10 정도 정말 아팠습니다. 디스크가 이미 터졌기 때문에 수술밖에 할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원인은 좁아진 척추관과 제자리를 벗어난 디스크였습니다. 최근 증상이 다시 느껴지긴 했지만 다행히 신경근 압박은 없어서 보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셨습니까? 요즘 조금 운동을 하고 나니까 좀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셨고 네. 그래도 간혹 뭐 특정 자세라든가 일상생활할 때 좀 요통이라든가 예, 다리 서 저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에 앉아 있을 때 좀 그렇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앉아 있을 때 이제 디스크 하중이 좀 높아지면서 예. 디스크가 약간 뒤로 좀 밀려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신경막을 일부 또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증상 말고는 다리까지 뭐 힘이 빠진다, 당긴다, 저린다 이런 거는 어떠세요? 그런 거는 수술하고 나서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고, 예. 네네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이제 저한테 한마디 디스크 수술을 했던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뭐 직업 힘든 일을 하시면서 수술했던 부위가 또 다시 또 심하게 파열이 되어 있었고 뭐 이전 수술로 해서 유착도 심하게 있었고 그 주위 관절에 뭐 하중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디스크가 많이 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높이도 많이 낮아지고 추간판 병증도 심해지고 신경 협착도 심해져서 이러한 이제 두분절 감압 유압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와 다리에, 척추 협착증은 허벅지와 종아리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지고 수술하더라도 최소 침습 수술이면 걱정은 덜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유압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주위의 관절이 역시나 이제 하중이 많이 가해지고 하면서 다시 또 퇴행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뭐 구부려서 앉아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드신다거나 허리를 굽혀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것들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을 거고 평상시에 이제 허리도 바른 자세로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꾸준히 이 척추 주위에 이제 근육을 강화되게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잃고 나서야 당연했던 것들의 무게를 실감하죠. 윤아 씨에게 가장 큰 행복은 편하게 걷는 오늘인데요. 건강해진 허리와 함께 다시 시작될 일상을 닥터스가 응원할게요. 요즘은 수영을 가끔 하고요. 동네 뒷산들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너무 상쾌하죠. 걷는다는 게 이게 걸음걸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수술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픈 동안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제가 병간호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하셨는데 제가 자격증을 따서 간병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망가진 허리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겨진 외상의 아픔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일군 소중한 세월이 통증에 가려지지 않길 응원합니다. 네, 척추 질환의 치료에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비수술 치료에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척추 전문의를 찾으셔서 자세하게 검사받고 진단받으신 후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